9, 10월 모의고사 해설 시작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영어학 관련해서 우리 그 해커스의 이동걸 영어학은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내는가 이런 방향성을 좀 알아야 되겠죠. 예. 저는 이게 이제 요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좋아하는 그 문제는 수험생들이 좋아하는 문제와 제가 좋아하는 문제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문제를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수험생들이 좋아하는 문제는 기출과 유사한 거. 이게 이제 기출스러우니까 어센틱하다. 기출 같다. 이렇게 이제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맞죠? 예, 기출스러운 게 실제 시험 같죠. 근데 이제 어,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 좀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유형. 기존에 나왔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거.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문제에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게 문제 집어넣으면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의 반응은 조금 기존과 다르다 이제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바라는 방향은 시험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험장에 가서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기존의 그 문제 유형을 그대로 따라서 비슷하게 냈다면은 당황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어, 범퍼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를 약간 좀 새롭게 내보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뒤적뒤적 거리는데, 자, 그래서 이제 9, 10월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간혹 보일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기출 유형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특히 이제 의문론 문제가 이래요. 통사론 문제보다 의문론 문제가 조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문론 문제가 기존에 나왔던 문제랑 유사하게 나오면 난이도가 팍 내려가게 느껴져요. 너무너무 쉽게 느껴지죠. 근데 이제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아니면은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리죠. 통사론이나 학교문법은 그런 게 좀 덜해요. 근데 의문론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문론 자체를 좀 새로운 문제를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나오면은 그건 땡큐고 새로운 새로운 의문 현상 이런 것들을 많이 조금 될 수 있으면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의 문제는 2점짜리 문제고 여기에 첫 번째 줄에 봤듯이 some phonological generalization이 그러니까 의문 현상에 대한 규칙이죠. 일반화가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게 뭐에 민감하냐라면 그 두 번째 줄에 phonological constituent에 민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phonological constituent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의문론적인 성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음절, 단어 이런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몰핌, 그 다음에 풋 이런 단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단위에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단위에서 의문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빈칸 두 개는 그것을 소개했고 첫 번째 내용은 동사의 past tense ending이죠. 예, past tense ending이 이렇게 이제 to, 그 다음에 ed 이렇게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AP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od, to, do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를 보시면 to, do가 바뀌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자음의 유무성성, voicing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바뀌지 않죠. 네. 여기에서는 뒤에 voiced 사운드인데 그 뒤에는 voiceless 사운드. 그 voicing이 여기 앞에처럼 1번의 A처럼 어시뮬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죠. 도대체 왜 이런 거냐?
라고 했을 때 왜 여기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쉽게 말하면 보이싱 어시뮬레이션 현상이죠. 여기에서는 일어나고 여기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포놀로지컬 컨스티튜언트죠. 그것이.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무슨 차이예요? 예, 여기에서는 몰핌이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예, 하나의 몰핌 바운더리에서 1번의 A처럼 보이싱 어시뮬레이션은 일어나지만 몰핌 바운더리가 아니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몰핌이냐 아니냐, 몰핌의 단위냐 아니냐를 여기서 예, 우리가 판단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1번의 A와 같은 이러한 의문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싱글 몰핌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렇게 빈칸 넣을 때요. 이렇게 부정어가 섞여 있으면은 또 약간 흠칫합니다. 그래서 부정어 이렇게 빈칸 들어갔을 때 부정어구들이 있다. 그럼 되게 조심하셔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몰핌이라는 개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EPP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플래핑 현상이죠. 플래핑 현상이 지금 어떤 단위에서 일어나냐. 물론 AEP에서는 플래핑 현상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았죠. 네, 플래핑 현상을 풋 단위에서 설명하는 건 이제 EPP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 한번 볼게요. 투드 사운드가 엘비올라 탭으로 지금 실현이 되는 건데 이 룰은 여기도 부정어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이 룰은 바운더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삐리리 바운더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네. 삐리리 바운더리에 드 사운드가 인접해 있으면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면 얘는 지금 일어났고 얘는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삐리리 바운더리에 있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무슨 바운더리예요? 이 트 사운드는 지금 플래핑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고 얘네들은 다 일어났단 말이야. 여기는 무슨 바운더리가 아니에요. 풋 바운더리가 아니고 여기는 풋 바운더리죠. 그죠? 풋 단위가 어떻게 돼요? 강약으로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태커에서 풋 바운더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풋 바운더리 혹은 풋의 이니셜 포지션에서 같은 거죠. 예, 거기에서는 지금 플래핑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풋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 강세가 어디 와요? 벨이 일어나니까 지금 플래핑 현상이 일어나는 드 사운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죠? 약 음절의 초성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풋은 요 단위니까 풋 단위 안에서 플래핑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해서 여기서 풋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 플래핑 현상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풋 인터널리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풋 안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풋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맨 위에 phonological constituent에 민감하다 의문 현상이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이제 의문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환경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주변 사운드가 중요하고 머릿속에서 그 의문 현상의 일반화를 할 때 그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는지를 빨리 머릿속에서 굴려야 돼요. 그래서 주변 사운드를 먼저 봐야 되고 또 음절 단위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몰핌 단위의 바운더리에서 일어나는지 안에서 일어나는지 봐야 되고 풋 단위 안에서 일어나는지 봐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겠죠. 최근에 풋 단위하고 몰핌 단위에서 의문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러블 단위에서 일어나는 것은 기존에 뭐 계속 나왔던 거고요. 그죠? 네. 실러블 단위하고 주변 사운드에 인해서 의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기존에 많이 나왔던 거고 몰핌 단위, 그다음에 풋 단위에서 의문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는 기존에 이제 익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새롭게 구성을 해본 문제예요.
음, 9, 10월 달의 문제는 타이핑을 제가 직접 다 치면서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 7, 8월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좋은 문제들을 변형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화 시키는데, 이제 9, 10월은 그냥 아예 그냥 다시 어, 기존 거를 들여다보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기존의 좋은 문제들 이것이 나올 거다,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은 다시 좀 다시 변형해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다 타이핑을 다시 치면서 만드니까 오타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자, 요거 어땠어? 요 문제. 네. 요거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요게 왜 어려웠을까? 알고 보면 엄청 간단한 거예요. 근데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조금 이게 어 낯선 그런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낯섦이 이제 시험에 나오면은 거의 95%가 다 깨진다고 봐야 돼요. 특히 의문론에서. 의문론 자체가 원래 그래요. 의문론 자체가. 그래서 내가 무슨 뭐 시험 보는 사람이 머리가 안 돌아가고 뭐 멍청 이렇게 말할 필요 없고, 그냥 의문론 자체가 그래요. 조금의 변형이 생기면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영어에서 다양한 phonological process, 이게 의문 현상이죠. phonological process가 interconnected, 서로 연결이 된다. 이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의 그 문제를 보시면은 그냥 하나의 의문현상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의문현상. 근데 이제 제가 조심하라고 하나의 의문현상, 이런 의문현상, 예를 들어서 야드 드라핑, 뭐 플래핑, 그 다음에 뭐 뭡니까 실라빅 현상, 이게 하나의 의문현상만 가지고 다뤘단 말이죠. 하나의 의문현상의 하나의 문제. 근데 이제 나올 게 다 나왔어요. 예, 나올 게 대부분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만드냐, 출제자 입장에서. 그럼 이 의문현상이라는 게 하나의 의문현상만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통사론에서도 보듯이 변형이 D구조에서 S구조로 올 때 하나의 변형만 적용이 돼서 S구조로 나옵니까? 변형이 중간에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의문현상도 마찬가지예요. D구조, S구조가 다 있는 거예요. D구조에서 최종적으로 S구조, 표층적인 발음으로 될 때 중간에 여러 가지 의문현상이 개입이 될 수 있단 말이죠. 하나 이상의 의문현상이 개입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두 개 이상의 의문현상이 최종적인 표층 소리로 나올 때, 개입이 될 때, 통사론에서는 이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두 개 이상의 룰이 개입이 될 때 통사론에서는 이게 먼저 되고 이게 먼저 돼야 돼. 순서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의문 현상에서는 어떤 게 먼저 개입이 돼야 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의문 현상이 나와가지고 무언가를 설명하라 했을 때는 그 순서를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스피렌터제이션 해가지고 마차르마 현상이에요. 이것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단어가 낯설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투드 사운드가 어디 앞에서 하이 프론트 바울이나, 그죠? 예, 하이 프론트 바울이나 아니면 글라이드 컨소넌트, 이게 지금 같은 음가죠. 예, 같은 음가예요. 하여튼 이 같은 음가를 가진 거 앞에서 투드 사운드가 뭘로 발음되는 거예요? 스즈 사운드로 발음된다는 거예요. 예, 트. 지금 여기에서의 트 사운드, 드 사운드가 스즈, 전부 다 엘비올라 사운드죠. 예, 근데 뭐가 바뀐 거예요? 스탑이 프리커티브로 바뀌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마차름화 현상, 마차름화 현상이 되는 거예요. 트가 스로 바뀌는 거. 그래서 그 현상 볼게요. 마차름화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죠? 예, 그래서 그 현상도 우리가 좀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트 사운드가 스로 바뀌는 거예요. permit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뒤에 하이 프론트 바울이 뒤에 붙음으로, 추가로 붙음, 접사를 통해서 붙음으로 해가지고 permittive가 아니라 permissive가 되는 거죠. 그 마차르마 현상이에요. 하나 더, resident가 뒤에 지금
모음이 하나 붙음으로 해가지고 레지던 T가 아니라 레지던 C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마차라마 현상. 여기도 마찬가지. evade 사운드가 이제 드 사운드죠. evade 사운드가 뒤에 하이 프론트 바울이 옴으로써 evasive가 아니라 evasive, inclusive가 아니라 inclusive로 발음된단 말이죠. 이게 마차르마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트드 사운드가 주로 바뀌는 현상은 실제로 주로 바뀌는 현상을 찾아보기가 지금 데이터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거는 데이터 안 넣는데, 어쨌거나 이런 스탑 사운드가 프리커티브 현상으로 바뀌는 그 현상을 마차르마 현상이다 라고 이제 잡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두 번째는 익숙하잖아요. 그쵸? 팔라탈라이제이션이에요. 국외음화예요. 그리고 요거 얼마 전에 제가 제 카페에 질문을 한번 올린 학생이 있는데, 예, 질문이 딱 이 문제예요.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떤 질문을 올렸냐면, 그래서 이 문제를 하면서 그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문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팔라탈라이제이션은 스즈 트드 사운드가 뒤로 밀리는 거죠. 예, 엘비올라가 뒤로 밀리는, 한 칸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럼 한 칸 뒤로 밀린다는 거는 플레이스가 어디 뒤로 밀리는 겁니까? 팔라토 엘비올라로 밀리는 거죠. 예, 팔라토 엘비올라로 지금 뒤로 이제 밀리는 겁니다. 왜 밀려요? 팔라탈 사운드가 있으니까. 그죠? 스 사운드하고 이 사운드, 이 두 개가 지금 여기 엘비올라고 팔라탈이에요. 이 중간에서 얘가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좀 가깝게 있어야 발음이 부드럽고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나요? 얘가 스페이스가 스페이셔스로 발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즈가 G 사운드, confuse가 confusion 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위치만. 매너가 바뀌는 게 아니라, 물론 매너도 이제 바뀌긴 하죠. 여기서는 매너가. 트 사운드가 취 사운드로 habitual 할 때 취 사운드로 바뀌는 거죠. 근데 드 사운드가 grade 했을 때 gradual, 쥐 사운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바뀌어요. 이렇게 각각. 뭐 스 사운드가 얘로 바뀌고, 즈는 얘로 바뀌고, 트는 얘로 바뀌고, 각각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팔라탈라이제이션. 근데 그때 질문이 뭐였냐면, 이렇게 각각 바뀌는 건 알겠는데, 어떤 거는 왜 트 사운드가 쉬로 바뀌냐 이 말이죠. 그죠? 여기서 exempt 했을 때 exempt, 원래는 트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예, 취 사운드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파차름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따르면. 근데 얘는 이걸로 안 바뀌고 얘로 바뀐단 말이야. exemption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decide, 드 사운드는 뭘로 바뀌어야 돼요? 쟤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는 쟤로 바뀌어야 하는 거라 G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decide가 decision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국외음화 현상은 이렇게 바뀌는 건데, 얘는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질문이 왜 이렇게 바뀌냐. 그래서 답변은 어떻게든지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사실 저도 이게 생각을 잘 안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해라 기억한 것 같은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 됐죠. 1번은 마차르마 현상이고 2번은 국외음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 국외음화 현상대로 안 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choose two words를 고르는데 어떻게 되면 3번처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외음화 현상으로 나는 게 아니라 국외음화가 되는 것 같지만은 국외음화가 정확하게 각 소리에 매치된 소리를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골라라 했을 때는 어떻게 골라야 돼요? 쭉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고를 때 이렇게 요 뒤에 여기 지금 여기 여기 프레스가 뭘로 된 거야? 예, 프레셔 이렇게 들어갔죠. 요거 괜찮아요? 국외음화 현상으로 난 거죠.
예, 그럼 얘는 제외시켜버리면 되죠. 그 다음에 베스트, 이거는 베스트 사운드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뒤에 몸으로 인해서. 베스트, 트가 취 사운드로 나는 거네요? 그럼 제대로 구경오면 현상으로 난 거죠. 3번처럼 난 게 아니라 얘는 2번처럼 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얘도 제외시켜버리면 돼요. 2번처럼 난 거예요. 2번과 같은 사운드를 낸 겁니다. 얘는 어떻게 나요? 파트가 partial이 된 거죠. 네, 그러면 트 사운드가 어떻게 나는 거야? partial 이렇게 나는 거죠. 이게 이제 발음에 이런 걸 따질 때 발음에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네, 발음에 민감하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소리가 난다는 거야? 고를 수가 없죠. 네. part가 partial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t가 she 사운드 내는 거니까 3번처럼 나는 거예요. 얘가 3번처럼. 그 다음에 artificial은 원래 뭐가 나는 거예요? 얘죠. 얘 발음이 지금 타겟 사운드죠. 원래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artifice가 되는 거죠. 예, artifice에서 그게 artificial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rtifice 원래 이거죠.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스 사운드가 뭘로 되는 거야? 시얼이 되는 거니까 몇 번처럼 나는 거예요? 2번처럼 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원래 원래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좀 어려워요. 예, 원래가 뭔지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하여튼 이 사운드가 원래는 뭐였어요? 그렇죠. allude예요. allude. 드 사운드예요. 그래서 이 allude가 드 사운드가 뭘로 바뀐 거예요? allusion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바뀐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이 발음이 나는 이 발음이랑 여기 이제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그건 뭐 헷갈리는데 그거는 뭐 열심히 해야죠. 예? allusion이에요. 그래서 요 발음, 이 발음, 요 발음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음운론이기 때문에요. 영어 음운론이기 때문에 영어에서 사용하는 이 음소 지위를 갖는 사운드들은 내가 교사로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지.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구분해요? 그거는 뭐 영어 교사가 할 말은 아니에요. 예, 우리는 영어 교사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거 헷갈린 거 아니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요거 몇 번처럼 발음 나는 거예요. 드 사운드가 G처럼 사운드 하니까 3번처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partial과 allusion이 3번처럼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러면 왜 이렇게 나냐? 왜 얘네들은 2번처럼 나지 않고 얘네도 다른 책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팔라탈라이제이션의 하나의 예로 나온단 말이죠. 그쵸? 팔라탈라이제이션 하나의 예예요. 그럼 팔라탈라이제이션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가 트 사운드는 취, 드는 G 이렇게 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나냐? 그럼 팔라탈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엘비올라 사운드가 약간 뒤로 간다는 건 알겠어. 근데 어떤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는 지금 판단할 수가 없죠. 예. 어떤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까지는 어떤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는 알겠잖아요. 여기까지는 어떤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왜 이렇게 나냐 이 말이죠. 어떻게 설명해야 돼? 두 개의 음운 현상이 인터커넥티드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얘는 원래 트 사운드가 뭘로 마차르마가 일어나야 되겠죠. 마차르마가 일어나야 되지. 드 사운드가 마차르마가 일어나야 되겠지. 마차르마 괜히 설명 준 거 아니죠. 마차르마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마차르마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스 사운드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 쉬 사운드로, 즈 사운드가 어떻게 돼요? 쥐 사운드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르마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팔라탈라이제이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예. 음운론은 그래서 음운론을 공부할 때 통사론과 다르게 저는 통사론을 열심히 여러 번 보라고 하는데 음운론은 사실 여러 번 보면 좋긴 하지만
통사론을 여러 번 공부하는 것처럼 의문론을 여러 번 보는 거는 효과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의문론은 될 수 있으면 다양한 의문 현상을 좀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의문 현상을 제공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제가 할 일이죠. 책에는 그냥 맨날 나오는 의문 현상만 있잖아. EPP를 봐도 뭐 AP를 봐도 맨날 나오는 의문 현상 그것만 있기 때문에 보는 것만 맨날 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는 카니 책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quantifier raising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많이 익숙한 내용이죠. quantifier raising하고 지금 quantifier raising 그 다음에 이 quantifier raising으로 인해서 중의성 설명하는 거는 기존의 기출에서도 나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quantifier 들어가요. 이게 두 개가 있으면은 거의 중의성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죠. 이 중의성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의성이 일어난다고 얘기는 하는데 중의성이 왜 일어나느냐 요것도 살짝 공부가 필요하죠. 중의성이 왜 일어나요? 예, 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얘가 올라가면은 someone이 everyone보다 더 위에 있게 된단 말이죠. 더 상위에 있게 돼요. 근데 보이지 않게 이동해요. 옛날에는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게 이동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동한다는 거야? 대부분 이동하는 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수업 시간에 LF 이 의미를 담당하는 거요. PF 소리를 담당하는 거, 의미를 담당하는 거. 요게 표충구조, SS 표충구조. 표충구조가 만들어지면 이 표충구조 소리 문법을 통해서 소리가 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의문론은 여기를 배우는 거죠. 이 여기에서 이동한다는 거예요. LF에서 이동하는 의미를 담당하는 그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얘는 올라가 봤자 얘가 everyone이 올라가 봤자 역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someone보다는 더 와이드 스코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의성이 생기는 거고요. 2번과 B번으로 각각 중의성이 생깁니다. 이동을 안 하면 이 중의성 이동을 설명을 안 하면 중의성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 보시면은 요 3번에 연습 문제에 나왔던 건데 이 부분도 당연히 중의성이 있는데 이 중의성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이 not과 관련해서 생기는 거죠. not과 그 다음에 quantifier끼리도 중의성이 생기지만 not이 부정어가 껴 있으면은 지금 그 부정어를 스코프를 어디다 둘 것인지에 따라서 중의성이 생겨요. 그래서 요렇게 원래 not이 더 스코프이 크면 그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게 되죠. 얘가 올라가면 many가 더 스코프이 크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여기 뭐예요? 오직 quantifier만 이동한다. negation은 이동하지 않는다. 얘는 그냥 고정으로 있는 거예요. 고정으로 있고 many만 이 자리에 있던지 이 자리에 있던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동을 하니까 not의 그 스코프이 many와 관련해서 달라지겠죠. 그렇죠? 자, 이때 이런 문제의 어려움이 뭐냐면 이런 중의성 문제는 반드시 그 의미가 뭔지를 물어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구조적 중의성 우리가 보통 중의성 얘기할 때 구조적 중의성, 어휘적 중의성 이런 것들은 그 의미를 설명할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 양화 그 사로 인한 거 그 다음에 이 부정어와 양화사로 인한 중의성은 이것을 두 가지 의미를 쓰세요 할 때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특징은 두 가지 의미를 쓰세요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난이도가 좀 올라가니까 잘하셔. 아주 미세하게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구조적인 중의성, 어휘적 중의성은 의미가 완전히 확 달라지거든요. 얘네는 미세하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세함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문제에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써놓고 뭐가 차이점을 잘 적었는지를 이제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의미는 지금 답안에 썼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만약에 얘를 놓고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얘하고만 딱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많은 실수를 못 찾았어. 많은 실수를 에디터가 못 찾았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얘가 더 크면은. 그쵸? 실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많은 실수를 못 찾았어.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앞으로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많은 실수가 있었는데 못 찾았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상위로 올라갔을 더 와이드 스코프하다라고 했을 때는 해석도 그렇게 해주는 거야. 내 머릿속에서. 많은 실수가 분명히 있는데 못 찾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많은 실수가 없어서 못 찾은 거고 두 번째는 많은 실수가 있었는데 바보 같아서 못 찾은 거고 이 두 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해석 차이는 내가 진짜 상위에 올라갔을 때 뭔가 이동했을 때는 먼저 꼭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됐죠? 그 연습을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은 Many mistakes were not founded 블라블라 이 부분에서 중의성이 있느냐를 물어봤죠. 중의성 없죠. 네, 중의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not은 움직이지 않고 quantifier는 이미 수동태로 인해서 이미 더 상위에 있기 때문에 얘는 이동하지 않고 얘가 이제 이동할 텐데 얘가 이동해봤자 not보다 와이드 스코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중의성이 없어요. 그래서 중의성이 없다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중의성이 없고 many가 항상 와이드 스코프를 패시바이제이션을 통해서 와이드 스코프를 갖기 때문에 항상 와이드 스코프를 갖기 때문에 중의성이 없다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룬 건데 요 문제는 어땠어요? 네, 어려웠어요. 네. 우리 수업 시간에 클래스 1, 클래스 2 다룬 적 있었죠? 기억나죠? 요거 잠깐 어픽스 우리가 접사를 어픽스라고 부르는데 네, 어픽스 부르는데 뒤에 있으면 이제 서픽스가 되는 거죠. 이 어픽스 혹은 이제 뒤에 주로 이제 뒤에 나온 접사가 뒤에 붙는 게 더 흔하니까 서픽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것과 관련해서 AEP에서는 강세 파트에서 얘가 한번 나왔었죠. 뭐라고 나왔냐면 뒤에 접사가 서피스가 붙음으로 해가지고 강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정리됐어요? 그러면 세 가지 얘가 붙음으로 해서 서피스가 붙음으로 해서 여기에 베이스에 혹은 스템에 여기서의 강세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예, 그 세 가지 측면으로. 그래서 첫 번째가 스트레스 베어링 서픽스예요. 그러면 그 서피스는 자기가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스트레스 쉬프팅. 자기가 갖고 오지 않지만 여기에서 강세를 옮겨버리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스트레스 뉴트럴. 예, 강세 변화를 전혀 야기시키지 않는 거. 이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클래스 1, 클래스 2로 나눈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강세 베어링과 강세 베어링과 강세 쉬프팅. 요거는 강세 변화를 야기시키는 거잖아요. 야기시키는 거. 뭔가 변화를 야기시키는 거는 우리가 클래스 1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강세 변화를 야기시키지 않는 거. 물론 강세뿐만 아니라 여기에 베이스에 사운드의 변화까지도 야기시켜요. 아까 마차르마처럼. 예, 사운드의 변화까지 야기시키는 얘기예요. 클래스 1을.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2는 예, 베이스에 아무런 변화도 야기시키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사실 다른 책에서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이제 정리해 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클래스 1, 클래스 2를 설명하는 게 나오죠. 1번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강세 변화뿐만 아니라 강세도 바뀌지만 사운드 변화가 있게 되죠. 예, 사운드, sane, sanity, 모음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접사가 붙음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도 강세 변화가 있지만 여기는 이제 소리 변화에 집중해서 쓴 거죠. 여기에 democrat, 트 사운드가 democracy 이렇게 들어가죠. 마찰함 현상이 일어난 거네요. 예, 어쨌거나 이가 붙음으로 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얘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네이티브에서 네이션이 돼버렸으니까 사운드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접사가 클래스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클래스 2는 지금 promptness, 그 다음에 hairless 해서 앞에 이 베이스에 prompt하고 hair에 아무런 변화를 야기시키지 않아요. 요 두 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 AEP에서 이것과 관련한 데이터가 뭐냐면 요거 우리가 여기 sing 해가지고 singer 이게 들어가서 여기에서 요게 요게 이제 그 사운드에서 요 사운드가 딜리션 되냐 안 되냐 그거 있잖아요. AEP에서 그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데이터를 썼지만 이것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것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배열이 일어난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느 사운드가 여기서 이제 철자를 얘기한 거예요. 이 느 철자, 이 느 철자는 이제 네이절 사운드가 발음되겠죠. 얘가 삭제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 얘가 삭제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거예요. 원래는 이 발음이 그냥 무 사운드로 그냥 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 발음이 원래 그러면 없는 발음인데 그냥 철자가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잖아. 영어의 철자는 그냥 지 멋대로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얘가 갖고 있는 발음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접사가 붙었을 때 condemn에서 느 사운드는 발음이 안 나지만 condemnation 했을 때 이 느 사운드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음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네, damn에서는 네이저 사운드가 이게 느 사운드 맨 마지막에 느 사운드가 발음이 안 되지만 damnation 할 때 이 느 사운드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발음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3번의 A에서 이 느 사운드가 삭제됐구나 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설명할 때 여기서는 삭제되고 여기서는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3번 데이터 한번 보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싱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노실라빅 월드에서 즉 이렇게 접사가 붙지 않는 모노실라빅 월드에서는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폴리실라빅 월드에서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옳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모노실라빅이 아닌 모노실라빅이 아닌 뒤에 접사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니 사운드가 발음이 돼요 안 돼요? 에? 그렇지.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condemner가 아니라 condemner예요. 예. 예. 그래서 발음이 안 여기에는 지금 뭔가 접사가 붙어가지고 발음이 살아났는데 얘는 여전히 발음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제 모노실라빅이냐 폴리실라빅이냐 이거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또 뭘로 설명할까? 뭘로? 실랍을 구조로 설명해 볼까? 실랍을 구조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본다고 이제 해놓은 거죠. 그럼 여기는 지금 뭐냐면 여기에 3번의 A에 여기에서 느 사운드가 코다로 이게 발음이 된다면 이렇게 해서 무 코다 자리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무 코다의 클러스터로 느 사운드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러한 배열은 영어에서 허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배열을 허용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음소 배열론으로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어? 허용이 돼, 안 돼? 어? 아니, 코다에, 영어에, 코다에 이러한 배열이, 이러한 사운드 배열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코다 클러스터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영어에서 포노텍틱이 허용하지 않으니까 얘를 제외시켜 버린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포노텍틱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왜 살아나요? 얘는 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이션의 온셋 포지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노텍틱 영어의 포노텍틱에서 걔를 허용한단 말이죠. 그 사운드가 있는 걸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예.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얘가 설명이 되는 거네, 그렇게. 근데 얘가 또 설명이 안 되죠. 예. 얘도 여기서 지금 접사 앞에 온셋 포지션에 나와 있는데도 안 된단 말이죠. 뒤에 접사가 모음이 붙어서. 그럼 얘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했을 때 아까 앞에서 얘기한 클래스 1, 클래스 2로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데이터 볼게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클래스 2 붙은 거 이제 클래스 1, 클래스 2를 구분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 클래스 2 붙은 거 설명해 봐 라고 했으니까 클래스 2는 뭐예요? 앞에 있는 베이스, 스템의 사운드라든지 강세에 전혀 건드리지 않는 거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얘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얘가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변형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켰어요. 뭘 시켰어요? 응? 뭘 바꿔놨어요? 강세도 바뀌죠. 그 다음에 사실은 프로덕트에서 바뀌기도 하고 프로듀스에서 사운드도 사운드를 바뀌어버리는 것으로도 말할 수 있죠. 프로듀스를 트로 바꿔버린 거. 예. 그래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여기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클래스 2라고 볼 수 있어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게 아까 이게 원래 원형이 뭔지를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크리틱이죠. 크리틱. 예, 틱이면은 얘가 뭐예요? 크 사운드인데 크리티사이즈니까 얘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뭔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강세는 몰라도 괜찮아. 사운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1번 접사예요. 근데 얘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예, 안 바뀌었어요. 2번 클래스 2예요. 얘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파트에 파샬이 됐으니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두 가지의 단어는 selfish하고 hopefully다. 이렇게 이제 잡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왜 4번에서는 new 사운드가 발음이 안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뒤에 접사가 붙었을 때 클래스 1이 붙었을 때는 발음이 되지만 클래스 2의 접사가 붙었을 때는 거기서 발음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뒤에 접사의 유형을 가지고 의문 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간 많이 지났네요. 자, 여기는 빠르게 가볼게요. 통산어는 지금 통사론 여기서 변형 관련해서 변형 3개를 얘기했죠. T2C 무브먼트하고 MP 무브먼트하고 WH 무브먼트가 있다. 이 문제 다 맞췄어요? 예. 우리 수업 듣는 사람은 이 문제는 다 맞춰줘야 돼요. 제가 아직 답안을 안 봐서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1번 데이터가 T2C 무브먼트죠. 예, 그래서 억실러리가 C의 포지션, 컴플리멘타이즈 포지션으로 이제 올라온 거. 그래서 우리 익숙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P 무브먼트에서 대표적으로 패시바이제이션에서 MP 무브먼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앞에 MP 무브먼트는 요 T 자리에서 이제 그 더 케이크 주어 포지션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WH 무브먼트는 WH 월드가 CP에 어디로 가요? 스페시파이어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세 가지 규칙, 세 가지의 변형 규칙이 한 번에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한 번에. 예. 그러면은 이것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러한 문제는 어떤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 문장이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 요거를 다 지금 분석을 할 수가 있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D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D 구조에서 S 구조로 어떻게 나왔는지 그 과정을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통사론이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D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변형을 거쳐서 S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게 통사론 전체 내용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통사론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디렉션을 바로 볼게요. 디렉션 보시면은 원 센텐스 고르는데 얘가 지금 세 가지의 지문에서 얘기한 세 가지의 무브먼트를 다 undergo 하는 거예요. undergo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WH 무브먼트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만 보면 돼요? T2C 무브먼트하고 MP 무브먼트가 그 안에 녹아져 있느냐 그거 보면 되죠. 몇 번? 그렇죠. B가 지금 잘 골랐어요. B가. 그러면 이제 골랐으니까 뭘 말하면 돼요? 데리베이셔널 프로세스 어떻게 그 세 가지가 지금 적용이 됐는지 보면 되겠죠. 첫 번째, 요 후가 원래 어디서 생성이 돼 있어요? 키스의 컴플리멘트 포지션에 생성이 돼서 아니면 뒤에서 생성이 돼 가지고 어디로 이동했어요? 서브젝트 포지션으로 이동했다. 뭐에 의해서? MP 무브먼트에 의해서 이동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MP 무브먼트가 이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MP 무브먼트 주어 자리에 있던 게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CP의 스페시파이어 포지션으로 가는 거죠. 제가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목적어 WH 월드가 목적어에 있는 것들은 조금 판단하기가 좋은데 원래 주어 자리에 이렇게 있을 때는 요거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MP 이동을 겪고 그 다음에 WH 이동을 겪은 거예요. WH가 이 자리에서 한 번에 일로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하고 상관없지만 하나 질문할게요. 왜 여기서 바로 갔다고 설명 안 하고 후가 여기서 주어 자리로 갔다는 MP 이동을 왜 상정을 하는 거예요? 어? 그렇죠. 주어 자리는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 EPP 때문에 그렇고 또 케이스 받아야 돼요. 네. 요 후가 MP 맞아요? MP 맞아요? 네, MP예요. 후는 MP입니다. 요 자리에 있어서 MP예요. 케이스를 받지 못하니까 모든 MP는 오버탄 MP는 must be case 돼야 받아야 되니까 must be assigned case니까 케이스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케이스 문제로도 당연히 여기에 주어 자리로 가야 되죠. 그래서 누구로부터 케이스 받아요? 예, 시제로부터 케이스를 받아요. was가 아니에요. 시제로부터 케이스를 받는 겁니다. 물론 시제는 was에 있는 거지만 그 다음에 이제 MP 무브먼트에 WH 무브먼트 겪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어느 자리에 있는 원래 어느 자리에 있었어요? T 자리에 있는데 지금 안 보여요? T 자리에 있는데 최종적으로 D 구조에서는 T 자리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자리에 있는 거예요? C 자리로 가는 거예요. 얘가 지금 자리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잖아요. was kiss니까. 왜 T 자리에서 C 자리로 가야 되는 거야? 왜 이 이동이 있다라고 여기서 보는 거예요? 어? 그쵸? 퀘스천은 Q 자질이 있단 말이에요. 퀘스천은 C에 Q 자질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야 너 올라와. 무조건 올려야 돼. 뭐를요? 억실러리를 올려야 돼요. C 자리로. 그게 퀘스천이에요. 그게 퀘스천이에요. yes, no 퀘스천에서 무조건 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단순하게 보이지만 얘는 세 개의 이동을 겪고 지금 S 구조로 태어나낸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어,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두 가지만 여기서 드러났어요. 첫 번째, 동사를 구분하는데, 첫 번째, 스테이티브 벌브죠. 그래서 스테이티브 벌브는 우리가 기존에 대략적으로 배우기에는 스테이티브 벌브는 텔릭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정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책에 보면은 사실 스테이티브 벌브를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예, 이 텔릭의 특징을 디테일하게 잡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두시다라는 차원에서요. 스테이티브 버브는 start, stop으로 쓸 수 있지만 finish하고 같이 쓸 수 없어요. 왜? 종결점이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how long have 이런 퀘션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rogressive aspect 쓸 수 없고요. 당연히 진행형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pseudo-craft sentence에서 focus 포지션에 못 온다. 이게 지금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nother verb type에서는 accomplishment죠. 종결점이 있는 거죠. 종결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점의 특징이 있는 거죠. 뭐예요? 요런 거 how long did it take to 블라블라 이런 퀘션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start, stop 쓰는 거는 당연하고 finish까지 쓸 수가 있어요. 종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accomplishment는 기간을 나타내는 이러한 부사 어구를 쓸 때 이거는 허용이 되지만 이거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것과 이것 차이는 잘 아시죠? 종결성이 있는 기간을 나타낼 때 쓰는 거고, 얘는 종결성이 없는 기간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in과 for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기출에 나와 있던 내용이죠. 그러면 요거 이제 어렵지 않은데, 요거 보시면 A에서 identified ungrammatical sentence 모두 찾아라 했으니까 몇 개 있어요. ungrammatical sentence. 3개 있어요. 골라보세요. C 얘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상태 동사에서 뭐를 못 써요? manner adverb을 쓸 수 없는 거죠. 상태 동사에서 manner adverb을 쓸 수 없어요. 상태 동사는 그 자체가 변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manner adverb는 동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태는 그냥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manner adverb 쓴 거 잘못된 거. 그 다음 몇 번? D번은 예, pseudo-craft sentence에 이 resemble이 들어간 거 안 되는 거죠. 예, pseudo-craft sentence에 비리한 것은 담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예, 비리한 것은 담는 거야 이런 자체의 의미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F 얘는 뭐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 in을 써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요거 주의하셔야 돼. 만약에 여기에 nervous 들어갔으면 얘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for가 들어가야 돼. 근데 unnerve 이렇게 들어가면 in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accomplishment 이게 종결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시고 종결성이 있으면 in이 들어가야 되죠. 얘는 year, 네, for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개 잡으시고 각각 양태동사, pseudo-craft sentence, 그 다음에 요거 기간을 나타내는 adverb의 전치사 요거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지적해 주시면 됩니다. 어휴, 또 사랑이 변한다고 말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왜? 사랑이 변해서? 그럴 수도 있대. 예. 뭐야? 그렇죠.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 사랑이 변한다는 건 사람 마음이고, 이 단어는 그냥 사랑하는 감정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티브죠, 당연히. 네. 음, 음. A박스에 없었죠. 내가 이거 이상하게 A박스에 집어넣었거든? 예, 없어졌어, 이게. 예?
이거 분명히 집어넣었으니까 이걸 집어넣었을 텐데 이게 없는 거야 도대체. 예, 예. 근데 요거는 요건 약간 내 실수가 포함된 겁니다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데. 자, 네, 네, 음, 여기에요? 아, 그건 아니지. 이모셔널 감정적인 거를 강조할 때 쓰는 거는 프로그레시브예요. 진행형. 진행형을 쓸 때 원래 진행형을 못 쓰죠. 예, 근데 진행형을 쓸 때는 뭔가 거기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저 책에 뭐가 있었죠? resemble. you are resembling 이렇게 못 쓴단 말이죠, 원래는. 근데 그걸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일 때 그렇게 써요? 점점 좀 닮아가고 있네? 이럴 때. 그 다음에 코스트 같은 거, 비용이 나가다. 상태 동사인데, 이 코스트, it is costing 이렇게 들어가면 겁나 비싸다.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모셔널한 그러한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는 거기가 프로그레시브로 써야 돼요. 진행형. 근데 얘는 프로그레시브가 아니라 스탑이랑 같이 쓰이는 거예요. 스탑이랑 같이 쓰니까 그거하고 관련이 없어요. 네. 요렇게 써야 사랑이 멈추고 변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얘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응? 이렇게 써야 사랑이 변하는 거지. 스탑이랑. 예. 이 사람과 스탑하고 새로운 사람이랑 또 스타트 하는 거죠. 예. 자, 그 질문 계속 여기서 강의는 이제 끊고 질문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